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은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 40대 남성이 고층 건물에서 낙하산을 타고 점프를 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현장엔 숨진 남성의 딸도 있었습니다. 남성용 경구 피임약이 개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효과는 99%에 달하고 부작용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뉴욕 택시업체인 옐로우캡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운전기사 인력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4년여 만에 파기한 건데 청와대는 강력 규탄했고 한국군은 군사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발사체를 포착한 건 오후 2시 34분. 평양 인근 순안 비행장에서 솟구친 발사체는 고도 6,200km 이상 높이까지 올라간 뒤 동해상을 무려 1시간 11분 동안 비행했습니다. 비행 거리는 1,080km. 발사체가 떨어진 곳은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오시마 반도 서쪽 150km 해상,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인 것으로 탐지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 고각으로 발사한 이 미사일을 신형 ICBM 화성 17형으로 추정했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과 5일에도 정찰 위성을 가장해 화성 17형을 발사했고 이어 지난 16일에도 같은 기종을 쐈다가 실패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사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고각 발사를 통해 사거리를 중거리 미사일 수준으로 줄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고도가 6,000km 이상까지 올라간 걸로 볼 때 신형 ICBM 화성 17형의 최대 성능 시험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ICBM 최대 성능 시험 발사를 한 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4년 4개월 만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쏘아올린 미사일만 11번째. 한미의 대화 재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초강수 도발을 감행하는 건 지금은 협상보다 국방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ICBM이 기존 화성 15의 개량형인지 아니면 사거리와 살상력을 크게 늘린 화성 17형인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거리가 13,000km 이상으로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든다는 게 중요합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2020년 10월 북한 열병식 당시 공개된 화성 17형의 모습입니다. 길이 25m, 무게 100톤으로 북한이 2017년 발사에 성공한 화성 15형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등 핵 보유국들이 가지고 있는 ICBM 등을 통틀어서도 가장 깁니다. 그만큼 장거리로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발사한다면 15,000km까지도 날아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북한의 어느 곳에서 발사하든 미국 전역은 물론 세계 대부분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입니다. 세형의 거대한 로켓은 우리 핵무력이 도달한 최고의 현대성과 타격 능력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확언했습니다. 사거리뿐 아니라 여러 개의 탄두를 동시에 실을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화성 15형이 하나의 탄두만 실을 수 있었다면 화성 17형은 2개 이상의 탄두를 실을 수 있어 서로 다른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위에 페어링 부분이 굉장히 둥글고 넓적하잖아요. 그럼 탄두를 여러 개 실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밖에도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4와 미국 알래스카까지 타격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북극성 5형 같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1월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다고 주장했고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탄두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시험도 실시했습니다. 공중 핵폭발 기술까지 갖췄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점점 안정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핵미사일 발사대의 기동성이 높아져 발사체 사전 탐지가 어려운 점도 우려할 만한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6개 나라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공개회의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만큼 유엔이 추가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소집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소집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현지 시간 25일 오후에 긴급 안보리 회의가 열립니다. 이와 별개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잘못된 선택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The long-range missile risks a significant escalation of tensions in the region. The Secretary General urges the DPRK to desist from taking any further counterproductive actions. 백악관이 이례적으로 새벽 시간에 규탄 성명을 내놓은 데 이어서 G7 정상회의를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겨냥해 강한 경고를 날리고 한국과 일본의 안보는 확고하게 지켜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추가 제재에 나서면서도 대화의 문은 닫지 않는 기존 대북 정책을 당장 바꾸진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대신 미국 북부사령관은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려면 차세대 유격기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대북 전략자산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I do believe that they could exceed my capacity and capabilities. That's why it's crucial to keep next generation interceptor on time or early.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결기를 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추가 제재가 나오려면 유엔 안보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찬성표가 필수인 중국, 특히 러시아가 무조건 반대할 가능성이 아직은 더 커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모티콘 암호를 통해 온라인으로 마약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LA 마약 단속국은 최근 10대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약 밀매업자와 이모티콘 암호로 비밀리에 소통한 뒤 젤이나 벤모 등 송금 앱으로 돈을 지불하는 방식의 마약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14세 이하 어린이들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당국은 마약 거래 이모티콘 해독 방법을 공개하고 보호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마약 단속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등 2천만 개의 가짜 처방약이 압수됐으며 이는 지난 2년 동안 수거된 양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타닐의 치사량은 2mg으로 대부분 복용량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해 약 10만 명의 미국인들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40대 남성이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낙하산을 타고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이른바 베이스 점핑을 하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런데 10대 딸이 사고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샌디에고에서 40대 남성이 23층 고급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남성은 높은 건물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베이스 점핑을 시도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헬멧 등 베이스 점핑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었지만 사고를 피할 순 없었습니다. 특히 16살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That's really terrible news. I'm very sorry. At this point, we believe that his daughter was up on the rooftop with him and was able to view what happened. We're unclear as to whether
the parachute malfunctioned or if it just didn't have enough time to open up properly and deploy.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 다이빙과는 달리 베이스 점핑은 고정된 건물이나 절벽 등에서 떨어집니다. 극도의 짜릿함을 느끼려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가 훨씬 낮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데다 곳곳에 장애물이 있어 스카이 다이빙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미국에서 베이스 점핑 행위는 불법이고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Being a misdemeanor, it can be a citable offense and it could potentially be a bookable offense.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샌디에고에서 베이스 점핑을 한 남성과 건물 옥상에서 함께 뛰어내린 커플 한 쌍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MBC 뉴스 홍지윤입니다. 남성용 경구 피임약이 개발됐습니다.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까지 남성의 피임 방법은 콘돔 사용이나 정관 수술 외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남성 전용의 먹는 피임약이 등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은 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남성 전용 경구 피임약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내 정자를 형성하는 비타민과 단백질의 결합을 차단해주는 약물로 특별한 부작용도 없고 임신 예방 효과는 99%에 달했습니다. We target non-hormonal pathways so that we wouldn't have those hormonal side effects. 올 가을쯤 임상시험이 시작될 예정인데 만약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향후 5년 안에 시장에 출시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We have to wait. It may take years before we actually see this as an option for men. 전문가들은 남성 전용 피임약이 출시될 경우 여성들의 피임약 사용에 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성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Overall, more safety during sex, for both partners, that'd be beneficial, especially for me, so I would take it. 이와 관련해 영국 BBC에서 남성들을 대상으로 남성용 경구 피임약에 대한 복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피임약을 먹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뉴욕 택시인 옐로캡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우버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옐로캡을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우버는 올 봄부터 승객들이 우버 앱으로 차량을 호출할 경우 옐로캡을 예약할 수 있게 되며 요금은 우버 X 서비스 요금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팬데믹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가솔린 가격 급등으로 운전기사가 줄어들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서로 보완하고 승객들의 대기 시간도 기존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미 전역 대도시의 인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1년 동안 미 전역의 3,143개 카운티 가운데 73%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2019년 45.5%, 2020년 55.5%보다 20% 이상 높은 수치며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뉴욕으로 타 지역 전출자가 많아지면서 주민 수가 32만 8천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LA는 17만 6천 명, 샌프란시스코는 11만 6천 명, 시카고는 9만 1천여 명의 전출자가 발생하면서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텍사스주 댈러스는 전입자 수가 늘면서 9만 7천여 명이 늘었고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휴스턴, 오스틴 지역도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연구진들은 대도시 인구 감소와 중소도시 인구 쏠림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제가 실시된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8일 부임한 김영환 신임 LA 총영사가 한인 사회와의 소통 확대를 최우선 순위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총영사는 보다 수준 높은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한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인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통해 공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포사회와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그 어떤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총영사가 내부적으로도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포사회와도 소통하면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은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어 김영환 총영사는 한류 확산과 공공 외교 역할은 물론 한미 간 공급망 확대 등 한인 사회 현안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대낮에 총격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오후 12시 43분쯤 팔가와 웨스트모어랜드 애비뉴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 교회 주차장에 히스패닉 무리가 세차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고 2시간 뒤 주차장 입구에서 10여 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서쪽으로 도주한 용의 차량을 추적한 끝에 메가더 파크 인근에서 용의자 1명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총격 사건은 갱단과 연루된 영역 다툼 가능성을 두고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ATM에 도지코인 거래가 추가되면서 도지코인 가격이 14% 이상 급등했습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는 미 전역 31개 주에서 1,800대 이상의 가상화폐 ATM을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오브 아메리카가 거래 허용 코인 목록에 도지코인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지코인 가격은 오늘 한때 14% 가까이 오르며 0.14달러를 넘어서 지난달 2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도지코인은 지난해 테슬라가 일부 상품에 대한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루 만에 20% 이상 폭등한 후 다시 큰 폭으로 급락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침공을 피해 국외로 탈출한 우크라이나 피난민 10만 명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10만 명의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환영하고 식량과 의약품, 물 등 기타 물자 공급을 위해 1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And today I'm announcing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commit more than $1 billion in humanitarian assistance to help get relief to millions of Ukrainians affected by the war in Ukraine. 정부 관계자는 모든 우크라인 피난민이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가족 초청 비자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내주는 임시 입국 허가 등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으로 360만여 명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면서 유럽은 2차 세계대전 후 최대 난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독자 제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러시아 의원 300여 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고 G20에서 러시아를 내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 소속 의원 328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키고 이들과의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또 방산기업 40여 개와 국영은행 대표 등 주요 인사 수십 명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러시아인과 기업 등은 400곳을 넘겼습니다. 재무부는 러시아 중앙은행과 연관된 금을 포함한 모든 거래도 금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맞춰 제재 대상을 대폭 늘리고 금 거래마저 차단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G20 회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Russia needs to be removed from the G20. My answer is yes. That depends on the G20. That was raised today, and I raised the possibility if that can't be done. 그러면서 오는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우크라이나를 초청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러시아 책임 문제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가 러시아 침공 때문이라는 서방의 결의안에 맞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러시아 규탄 내용을 뺀 남아공의 결의안을 중국 등이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Neutrality does not mean neutrality of values, nor does it mean taking no position when faced with unprovoked, unjustified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표결 끝에 러시아를 규탄하고 즉각적이면서 완전한 철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40개 나라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반면 남아공안은 부결됐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생화학,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도 키이우 등의 최전방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일부 격퇴했다며 전세 역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회원국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나토 30개 회원국 정상들 역시 러시아의 공격에 반대해 동맹국의 안보를 방어하기 위해 단합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불가리아와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지역에 4개 전투단을 배치해 병력을 2배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already increased our presence in the east, and today we decided on 4 new battle groups. 추가 병력이 지원될 경우 국경지대에 투입될 나토군은 모두 10만 명에 이릅니다. 회원국들은 오는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정상회의 전에 이 같은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동맹국들의 생화학과 방사능, 핵 위협을 할 경우를 대비해 대응 태세도 갖출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대응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군사 장비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oday we're determined to sustain those efforts and to build on them.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provide over $2 billion in military equipment to Ukraine.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 러시아군을 일부 몰아냈고 러시아 군함도 침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많은 부대가 공세를 펼치기에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부닥쳤다며 전세가 팽팽하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민간인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신구 권력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답답하다며 조건 없는 회동을 직접 촉구하고 나섰고 윤 당선인은 청와대의 인사권 행사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정면 충돌하는 국면이 전개됐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답답하다고 운을 떼며 조건 없는 회동을 거듭 촉구했다고 청와대가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을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고 토로했다는 겁니다.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달라고 한 발언을 놓고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김호수 검찰총장 용퇴 등을 거론한
이른바 윤핵관 인사들을 직접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당선인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회동을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고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 지명을 놓고도 양측은 정면 충돌했습니다.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인사를 하는 것은 임기 안에 주어진 법적 권한이자 동시에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표현을 쓰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그거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은 그건 원론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회동의 성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입가에 미소가 돌아야 한다고 말했고 윤석열 당선인 역시 회동 문제가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언급해 양측 모두 여지는 남겨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인수위는 무례하다며 맹비난한 데 이어 법무부의 업무보고 자체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 인수위원회는 일정 자체를 연기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수사권 확대 등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걸 문제 삼은 겁니다. 기자회견까지 연 인수위원들은 무례하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등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박 장관을 맹비난했습니다.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 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이를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인수위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의 업무 보고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도 검찰의 공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박 장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5년 동안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에 박 장관이 반기를 들자 사실상 군기잡기에 나선 모양새인데 인수위 관계자는 현 정부 인사들이 인수위에 이견을 내며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내부에 강하게 있다며 개별 사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그러면서 일정대로 업무 보고를 진행한 대검찰청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훈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윤 당선인의 공약 실현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에 입주했습니다. 직접적인 정치적인 발언은 삼가했지만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해 향후 행보를 암시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주라도 사저로 찾아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이번 4개월 만에 병원 밖을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을 맞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하고 분향한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로 내려갔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던 박 전 대통령은 날아든 소주병에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이기도 했습니다. 병을 던진 40대가 현장에서 체포된 뒤 박 전 대통령은 다시 인사말을 이어갔습니다. 많이 부족했고 또 실망을 드렸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시절 못다 이룬 꿈은 다른 이들 몫이 됐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 자신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별도의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고 정치적인 발언도 담지 않았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늘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퇴원 축하단을 보냈고,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란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박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윤석열 당선인도 축하단을 보내 사저에 오길 기다리며 대구 경북 방문을 미뤄왔다며 다음 주 사저로 찾아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의 3선에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이 지휘를 맡게 되면서 이재명 전 지사의 당내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4시간가량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가까운 3선의 박홍근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역시 3선인 이낙연 전 대표 측 박광원 의원과 결선 투표까지 벌이는 접전 결과 최다 득표에 성공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간사와 위원장을 맡아 당내 예산 전문가로 꼽히는 박 의원은 개혁과 민생 모두에서 성과를 내겠다며 강한 야당으로의 변화를 자신했습니다. 개혁과 민생을 야무지게 책임지는 강한 야당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홍근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전 지사의 당내 영향력도 커질 전망입니다. 당 주류가 친문재인에서 친이재명 세력으로 재편됐다는 해석도 나왔는데 박 원내대표는 정치보복 저지에 특히 힘을 실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보복, 검찰의 전횡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한 건 4월 국회를 민생 개혁 국회로 만드는 거라며 2차 추경과 코로나 손실 보상 등 민생 입법, 대장동 특검과 정치개혁 입법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교황을 선출하듯 회의와 투표를 반복하는 콘클라베 방식으로 치러졌고 득표수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입 후보 없이 치러진 1차 투표에선 공개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던 최강욱 의원이 개혁 성향이 강한 초재선 의원들의 지지로 10% 이상 득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지난 21일 추락한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의 사고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 항공당국은 여객기 조종사가 추락하는 3분 동안 관제탑의 연락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4일 블룸버그 통신은 승객과 승무원 132명을 태운 사고 여객기가 시속 1000km의 빠른 속도로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중국 항공당국은 사고 직전 여객기의 고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해 사고기를 여러 차례 호출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회수된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를 통해 여객기가 3분간 8,900m를 수직으로 추락한 원인을 밝혀낼 것이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조사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산 에너지 수급난에 직면한 유럽을 위해 세계 원유 생산량 4위인 캐나다가 원유 증산을 선언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조너선 윌킨슨 캐나다 자원부 장관은 유럽의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원유 수출량을 5%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올해 말까지 하루에 30만 배럴을 추가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전처인 맥켄지 스콧이 베이조스와 이혼한 지 약 2년 만에 우리 돈 14조 원을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스콧이 최근 9개월간 우크라이나 구호 활동 등 400여 개의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 해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부 규모인 약 4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액의 기부에도 그녀의 재산은 현재 약 6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베이조스의 불륜으로 2019년 이혼한 스콧은 합의금으로 받은 아마존 지분의 4%를 대부분 기부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사람보다 40배 많은 후각세포로 수많은 인명을 살리고 있는 귀여운 강아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폭발물 90개 발견, 생명 구하는 군견입니다. 방탄조끼를 입은 강아지가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의 냄새를 맡는 모습입니다. 생후 2살 된 페트론이란 이름의 탐지견으로 우크라이나 북쪽 체르니히우 지역의 폭발물 처리반에서 활약 중인 마스코트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후 페트론이 찾은 폭발물만 9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체르니히우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북동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도시로 러시아의 폭격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특수 방탄조끼를 입고 남다른 후각 능력을 발휘해 폭발물 제거팀과 함께 매일 러시아군의 폭발물 해체를 돕고 있다는 페트론. 폭발물을 발견하면 신선한 치즈를 보상으로 받는다는데요. 현지인들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척척 해내는 페트론을 영웅이라 부르며 활약을 칭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 세계 기업들이 철수하자 러시아의 생필품 대란이 벌어졌다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설탕 사려고 1시간 넘게 줄 서입니다. 러시아의 한 광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긴 줄을 선 모습인데요. 설탕을 살 수 있다는 소식에 이렇게 모여든 겁니다. 영국 가디언즈에 따르면 러시아 사라토프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일주일 만인 이달 초부터 상점에서 설탕 같은 식료품이 동이 났다는데요. 다른 지역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1시간 넘게 줄을 서거나 마트에서 서로 설탕을 먼저 가져가기 위해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이같이 갑작스러운 품귀 현상이 빚어진 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서방이 내린 제재의 서곡이 될 수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는데요. 국제금융협회 관계자는 점점 옛 소련 시절로 돌아가는 중인 것 같다며 러시아 정부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러시아가 세계로 복귀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남성이 코로나로 생이별한 아내를 만나기 위해 고무보트에 의지해 2,000km가 넘는 바닷길을 건너려던 사연이 화제인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 생이별, 아내 찾아 대장정입니다. 18일 동안 고무보트를 탄 채 망망대해를 표류하다가 지난 23일 태국 해군에 구조된 베트남인 호호왕 흥 씨. 코로나19로 2년간 생이별을 한 아내를 만나려고 아내의 고향인 인도 뭄바이를 향해 노를 저어가던 중 태국 남부 팡응아주 한 군도에 14km 떨어진 바다에서 인근 어선에 의해 발견된 건데요. 당시 2.5m 길이의 고무보트 안에는 빈 물통과 라면 몇 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당초 지난 2일 태국 방콕 공항에서 인도행 비행기를 타려 했지만 비자를 받지 못하자 바다항해 계획을 세웠다는 흥 씨. 같은 달 5일 태국 남부 팡응아주에서 고무보트를 구입해 인도까지 2,000km 항해 대장정에 나선 건데요. 사연이 알려지자 태국과 베트남에선 먼 길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란 동정 여론이 일었지만 비자 없이 인도행 비행기를 타려 한 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태국 당국이 추가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4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